선에 대해 당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라면 어떨까요? 어린 시절부터 배운 것, 즉 친절하고 공정하며 정직하면 세상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당신을 통제하기 위해 꾸며낸 동화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불편한 질문이지만 감히 넘보지 못하는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유일한 질문입니다. 순진한 선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이기심이 지배하는 판에서 순수함은 예측 가능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권력 게임에서 예측 가능성은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를 알고 아무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을 감히 썼습니다. 사람들은 공정함보다는 편의에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사람들은 유산을 잃는 것보다 부모의 죽음을 더 빨리 잊습니다. 이 말이 불쾌하다면 바로 사회 전체가 부정하려는 것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정은 현실을 바꾸지 않습니다. 부정은 당신을 쉬운 표적이 되게 할 뿐입니다. 바로 이러한 환상과 삶의 잔혹함이 충돌하는 순간 우리가 정신적 괴물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탄생합니다. 이들은 쾌락을 위해 잔혹하지도 이유 없이 냉정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배신의 쓴맛을 맛보고 삶이 순진함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으며 같은 실수를 2번 다시 하지 않기로 결심한 존재입니다. 정신적인 괴물은 마찰, 벌어진 상처, 예상대로 아물지 않은 흉터에서 태어납니다. 어린아이 같은 의미에서 선함이란 곧 소모품임을 깨달을 때 나타납니다. 당신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을 믿었지만 결국 버림받은 적이 얼마나 됩니까? 당신의 헌신이 인정받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결국 일회용 도구로 쓰일 뿐인 적이 얼마나 됩니까? 정의의 약속을 믿었지만 아무도 당신을 구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당신의 의식에 균열을 만들고 환상이 사라지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균열을 외면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멀리하고 긍정적인 문구로 자신을 마비시키고 치유는커녕 지루하게 만들 뿐인 주문만 되뇌입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마취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페이스팅 베리타 에페투아레, 효과적인 진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삶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삶입니다. 이것이 평범한 사람과 전략가의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신화를 믿고 싶어 하지만 전략가는 그 메커니즘을 보고 싶어 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자신의 선함으로 사랑받기를 기대하지만 전략가는 자신의 강인함으로 존경받기를 선호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판단받고 차갑게 여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전략가는 오직 한 가지, 환상을 믿도록 조종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갈등이 발생합니다. 순진한 친절이 함정이라면 무엇이 남습니까? 잔인해질까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무자비해질까요? 아닙니다. 남은 것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의 순수함을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무너질 때까지 시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람은 계산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친절은 힘이 수반될 때만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착취로 가는 티켓일 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사랑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선택을 강요받는다면 두려워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랑은 깨지기 쉽기 때문에 이기심이 처음 숨쉬는 순간 사라집니다. 하지만 당신의 입장이 불러일으키는 존중은 가장 변덕스러운 마음보다 오래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편의를 위해 존경받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좋을까요? 이 질문은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인간 체스판에서의 생존까지 좌우합니다. 하지만 난 그 게임을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족, 집단, 학교, 회사를 만나는 순간부터 당신은 힘의 장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게임이 아닌 척한다고 해서 규칙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이용하게 만들 뿐입니다. 정신적 괴물은 이 쓰라린 진실을 이해하고도 정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선한 것이 선을 불러들이기에 충분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들어보셨나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삶이 당신을 보호하기에 충분하다는 말을요. 이런 믿음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먹여 살리지만 동시에 마비시키는 환상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들만 보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줍니다. 역사적 인물들을 생각해 보세요. 사회를 형성한 지도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친절만으로 지금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인간 심리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를 이해했기 때문일까요? 마키아벨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옳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유용하기 때문에 행동합니다. 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삶의 순수함을 파괴합니다. 하지만 그 충격을 견뎌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무적의 정신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미시적 갈등을 야기합니다. 만약 이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 당신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면 어떨까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당신에게서 신뢰하고 사랑하고 항복하는 능력을 빼앗았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많은 사람을 파괴하는 딜레마입니다. 그들은 불편한 진실에 직면하기보다는 편안한 거짓말 속에 머무르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세상이 공평하다고 가장하는 사람들이 더 인간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취약해집니다. 그리고 가혹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덜 인간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준비된 존재가 됩니다. 정신적 괴물은 감정을 멈추지 않지만 감정에 눈이 멀기를 거부합니다. 사랑을 멈추지 않지만 그 사랑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신뢰를 멈추지 않지만 신뢰조차도 협상 카드라는 것을 알기에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계속해서 위안을 찾을지 아니면 힘을 찾기 시작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위안은 당신을 살아있게 하지만 연약하게 만듭니다. 명료함을 통해 얻은 힘은 다시는 조종당하지 않을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힘을 잔인함과 혼동하지 마세요. 진정한 힘은 이유 없이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고통받기를 거부하는 데서 나옵니다. 힘은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데서 나옵니다. 힘은 아름다운 말보다 숨겨진 동기가 더 강력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나옵니다. 힘은 같은 함정에 두 번 빠지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군주를 위해 글을 썼던 마키아벨리는 사실 모든 사람을 위해 글을 썼습니다. 그는 인간의 영혼을 전쟁터에 비유했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회, 모든 관계에서 반복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정한 비전을 감히 적용할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움받고 악마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조종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당신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그가 잔인했느냐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마키아벨리의 교훈을 거부함으로써 누가 이득을 보는가? 친절만으로 충분하다는 당신의 고집스러운 믿음에서 누가 이득을 보는가? 당신의 맹목적인 선택에서 누가 이득을 보는가? 어쩌면 그 답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불편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막 여정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순진함의 베일은 벗겨졌고 이 깨달음의 고통은 단지 초기의 충격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충격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무감각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현실의 어둠 속에 잠겨 어둠 속에서 보는 법을 배울 것인지. 마음의 괴물은 기성품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단절의 순간에 만들어집니다. 아무도 당신을 구해주지 않을 것이고 당신의 친절함이 당신을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며 당신의 순수함이 당신을 해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불꽃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키울 용기가 있다면 그것은 불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불꽃은 단순히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불타기도 합니다. 결국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면 눈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진실을 감내해야 합니다. 한 상 뒤에 숨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용해온 목발 없이 걸어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럴 가치가 있을까요? 혹독한 현실에 눈을 뜨고 순수함과 무지의 안락함을 잃을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을까요? 오직 당신만이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눈을 뜨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게임 속에서 삶의 무게에 짓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피할 수 없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순진한 선함이 가장 매혹적인 감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당신, 당신의 일, 당신의 관계, 당신의 결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정신적 괴물은 환상과 현실의 충돌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계시를 보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눈가리개를 벗으면 그에 따르는 고통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진실이 드러날 때 터져나오는 분노, 두려움, 슬픔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면으로부터 당신을 파괴할 정도로 선명하게 드러날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은 당신을 다음 단계로 인도합니다. 당신은 현실의 충격을 견뎌냈습니다. 이제 그 충격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의 불길에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진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동시에 불길을 지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당신은 그 불을 어떻게 힘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불길에 당신을 집어삼키겠습니까? 눈을 뜨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을 것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해방감을 줄 수 있지만 그 짐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른다면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두 번째 시험이 시작되고 강한 자와 약한 자를 가르는 두 번째 상처가 나타납니다. 바로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대신 불이 가면을 보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경험입니다. 진실이 다가오면 부드럽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침투하고 찍고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 불을 그대로 두면 명확성의 힘을 활용하기도 전에 당신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환상에서 벗어난 마음이 분노, 두려움, 슬픔에 잠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키아벨리는 이미 이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는 분노에 사로잡힌 군주는 왕국을 파괴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군주는 처음 나타나는 적에게 권력을 내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당신에게도 적용됩니다. 왕국을 다스리든 일상생활을 다스리든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함정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때때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용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분노의 폭발, 모든 두려움의 몸짓, 잘못된 순간에 흘린 모든 눈물이 그것을 악용할 줄 아는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간단한 예를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누군가 당신에 대해 험담을 합니다. 순진한 사람은 폭발하고 복수하며 모든 사람 앞에서 화를 냅니다. 다음 순간 그는 단순한 논쟁 이상의 것을 잃습니다. 존경, 신뢰, 그리고 권위까지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개인적인 관계에서 당신은 조종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지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억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굴복하고 간청하고 경계를 늦춥니다.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더 많은 조종, 더 많은 고통, 더 큰 정체성 상실. 이러한 예들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바로 이러한 세부 사항들이 누가 권력을 가지고 누가 갖지 못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정신적 괴물은 다르게 작동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분노, 두려움, 슬픔을 느끼지 않는 척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를 인지하고 흡수하고 변화시킵니다. 분노를 계산된 에너지로 바꾸어 정신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두려움을 함정을 경고하고 경계심을 유지하는 레이더로 활용합니다. 슬픔을 자신을 강화하고 다른 사람들이 간과하는 패턴을 볼 수 있도록 돕는 반사로 변환합니다. 기쁨조차도 도구가 되어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경계를 약화시키는 전략적 도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정신적 연금술입니다. 독을 해독제로 감정을 권력의 도구로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감정을 통제한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고 불처럼 굳어지게 하고 무관심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관심은 힘이 아니라 공허함입니다. 그리고 공허함은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킬 뿐입니다. 진정한 통제는 감정의 부재가 아니라 선택의 존재입니다. 언제 드러내고, 언제 숨기고, 언제 사용할지 스스로 결정합니다. 체스발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반응까지 통제하는 체스 선수를 상상해 보세요. 상대방은 미소를 짓고 도발하려 하고 불안한 기색을 보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긴장감을 느낀다면 이미 게임의 절반을 이긴 것입니다. 만약 의도된 침묵을 마주한다면
이미 넘을 수 없는 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끈기, 불안,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보이는 동료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당신이 며칠 동안 무시하기만 해도 당신의 관심을 되찾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것을 관찰하는 사람들이 알기에 조종당하기 쉽습니다. 이제 압박 속에서도 침착함을 발산하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은 요구하지 않고도 존경을 받고 간청하지 않고도 신뢰를 얻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지성이 아니라 감정적 평온함으로 구별됩니다. 협상, 상사와의 대화, 그리고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제력을 잃은 사람들은 예측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야말로 가장 큰 약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다른 누구보다 이 점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통치란 단순히 군대를 조직하거나 칙령을 내리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통치자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통제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울부짖는 군주는 단 1분 만에 10번의 전투에서 지는 것보다 더 많은 권력을 잃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자신의 감정을 무모하게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마땅히 해야 할 것보다 더 많이 준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다른 사람이 당신의 약점을 알아야 할 때 당신의 필요를 드러낸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도발의 압력에 휘둘려 자제력을 잃고 나중에 후회한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이러한 모든 순간은 조종의 유혹이었습니다. 이러한 비전의 영감을 받은 정신적 괴물은 내면의 불꽃을 다스리는 법을 배웁니다. 불꽃을 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꽃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는 의도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위협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차분하고 침착한 태도가 상대를 무장 해제시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적절한 순간에 드러나는 전략적 취약성이 문을 열 만큼 충분한 자신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은 항상 계획된 것입니다. 이러한 계산은 가식이 아닙니다. 모두가 자신도 모르게 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불편한 질문이 생깁니다. 자신의 감정에 휩쓸리는 편안함을 얼마나 기꺼이 포기할 수 있을까요? 분노를 느낄 때 폭발하고 사랑을 느낄 때 항복하고 두려움을 느낄 때 얼어붙는 것은 기분 좋기 때문입니다. 본능적이고 즉각적으로 일어나고 진정성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진정성이 항상 미덕인 것은 아닙니다. 종종 진정성은 단순히 예측 가능성일 뿐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모든 것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모험심 넘치는 독자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저 열린 페이지처럼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마키아벨리라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모든 감정은 손에 든 카드이며 모든 감정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사람은 게임이 시작되기도 전에 패배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차이입니다. 순진한 사람들은 감정 조절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에 반발합니다. 전략가는 감정 조절이 자신의 이야기를 관리하는 것임을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이 쓴 등장인물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몸짓, 표정, 자세를 통해 읽어낼 이야기를 단어 하나하나까지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힘의 한 형태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자유롭게 행동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저 순간의 감정에 반응할 뿐입니다. 내 마음의 괴물은 충동이 아니라 선택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제 이것이 당신의 실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맞서 공개적으로 도발하려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통제력을 잃기를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숨을 쉬고 침묵하며 관찰합니다. 이러한 고요함은 상대방을 당황하게 하고 상대방이 고독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공허함을 만들어냅니다. 상대방이 불안의 징후를 예상하지만 결국 인내심을 발휘하는 협상을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인내심은 장점이 되는데 먼저 절망하는 사람이 가장 큰 대가를 치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간청하기를 기대하지만 당신은 그저 굳건히 버티는 관계를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침묵은 1000마디의 말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처럼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결국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세상에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명료함은 이미 당신의 눈을 뜨게 했고 내면의 통제는 이미 당신의 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반응합니다. 마키아벨리가 모든 사람은 당신의 겉모습을 보지만 당신의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라고 말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질문은 남습니다. 내면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으니 당신은 과연 겉모습에서 이 가면을 어떻게 쓸지 알고 있을까요? 이제 다음 단계를 위한 문을 살짝 열어두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눈가리개를 벗고 내면의 불길에 휩싸이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입니다. 명확하게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내면의 자아를 다스리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대신 써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순진한 사람과 전략가를 구분하는 다음 교훈입니다. 바로 겉모습의 침묵입니다. 결국 내면의 당신 아니면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당신은 이미 단순히 눈을 뜨거나 감정을 다스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본질이 아니라 당신의 반영에 의해 지배됩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왜곡된 거울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이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초월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당신의 겉모습을 보지만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권력의 가장 불편한 법칙 중 하나입니다. 정직과 성실만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낭만적인 생각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계산 없이 드러나는 성실함은 미덕이 아니라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영역에서의 연약함은 항상 놀 줄 아는 자들에 의해 이용됩니다.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똑똑하고 유능하며 준비가 잘 되어 있어도 이러한 신호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무시당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도 자세, 목소리, 외모가 불안감을 드러낸다면 아무도 당신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겉모습 없는 실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체 없는 겉모습은 연기를 흩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 괴물은 내면의 힘과 외면의 이야기, 이 두 가지를 결합하는 법을 배웁니다. 자신이 느끼는 것만 통제하고 말하는 것은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군대를 훈련시키고 적에게 보여주지 않는 장군과 같습니다.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들이 믿기를 바라는 것을 정확히 투사하는 데서 나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를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허울뿐인 허세가 아닙니다. 방향성 없는 허세는 싸구려 연극이며 그런 싸구려 연극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겉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거짓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격에서 어떤 면이 언제 드러나야 할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짜 자신이 아니라 단 하나의 몸짓으로 무엇을 표현하는지에 따라 얼마나 자주 평가받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방에 들어가는 방식, 앉는 방식, 침묵을 지키는 방식, 이 모든 것이 이미 당신의 이야기 전체를 능가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인식의 힘입니다. 인식은 본질에 앞서며 종종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본질을 정의합니다. 구체적인 것을 생각해 보세요. 회의에서 두 전문가가 비슷한 아이디어를 발표합니다. 한 명은 단호한 어조와 시선으로 직접 말합니다. 다른 한 명은 질문을 받기도 전에 시선을 낮추고 머뭇거리며 자신을 변호합니다. 누가 권위자로 인정받을까요? 두 번째 전문가의 생각이 더 일관성이 있다고 해도 결과는 첫 번째 전문가의 겉모습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회 전체가 이런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깊이가 아니라 표면이 승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상적으로만 생각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표면을 깊이를 발견하는 관문으로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역량 부족 때문이 아니라 기대치를 조절하지 못해 놓친 기회가 얼마나 많았나요? 불안감이 표면화되어 상대방이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고 느낀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해서 차가운 시선만으로도 불안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사소한 것들이 학위, 노력, 공로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외모에 신경 쓰는 사람들은 굳이 자신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존경을 받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정치가 칼과 군대뿐만 아니라 이미지, 상징, 그리고 연극 공연에 의해서도 결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이해한 통치자들은 영토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까지도 형성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변한 것은 없습니다. 전장은 달라졌지만 법은 변함없습니다. 외부의 서사를 통제할 줄 아는 자들은 아무리 재능 있는 순진한 사람이라도 결코 열 수 없는 문을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인기를 얻는 것은 가장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감과 시각적 일관성을 발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인식의 게임이 이토록 뚜렷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편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당신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 위험은 상당합니다. 가면 속에 자신을 가두면 당신은 걸어다니는 공허함, 즉 겉모습에만 집착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첫 번째 역풍에 무너지기 때문에 매우 약합니다. 비결은 단순한 허울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비결은 당신의 본질을 당신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항상 모든 진실을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는 것은 권력을 잃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구실을 제공합니다. 불편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일부를 숨기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잘못된 걸까요? 자신을 온전히 거침없이 드러낼 때 이득을 보는 사람들에게요. 당신의 취약함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요. 사실 인생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순진한 사람에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드러낼지 선택할 줄 아는 사람에게 보상합니다. 당신이 표현하는 것은 책의 표지와 같습니다. 표지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지만 누가 책을 펼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허술하게 만들어진 표지는 본질을 이해하기도 전에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것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갈등 상황에서 먼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신뢰를 잃습니다. 차분할수록 좋습니다. 협상에서는 더 강하게 주장할수록 좋습니다. 차분할수록 좋습니다. 관계에서는 더 많이 애원할수록 좋습니다. 명확한 경계를 정하는 사람은 드물어지고 드문 사람은 항상 더 귀중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거의 즉시 존중받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주목받지 못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는 운이 아니라 이야기를 통제하는 능력의 문제입니다. 겉모습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능력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신적 괴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내면만 뚜렷하거나 감정만 절제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결정합니다. 자신의 내면적 현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는 외부 세계까지 통제합니다. 이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유혹은 끊이지 않고 받아들여지고자 하는 욕구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변명, 긴장된 웃음, 지나치게 긴 설명은 명백한 약점입니다. 침묵은 종종 천마디 말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반응을 기대할 때 침착함은 상대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무기입니다. 모두가 의심할 때의 불변성은 권위를 구축하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잠깐의 침묵이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혹은 대답이 늦어질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계산된 침묵은 어떤 논쟁보다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차분한 시선은 긴 연설보다 더 큰 확고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굳건히 버티는 능력은 누가 당신을 리더로, 누가 추종자로 여기는지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행동들이 쌓여 명성을 쌓습니다. 마키아벨리가 말했듯이 명성은 땅이나 부보다 더 귀중한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따르고 누가 거부당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가면에만 의존하면 가면의 인질이 될 것입니다. 가면이 그저 겉모습일 뿐이라면 언젠가는 발각될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명확성, 내면의 통제력, 그리고 지각의 숙달을 통합할 때 얻어집니다. 둘 중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가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순진한 사람은 겉모습이 없는 존재입니다. 사기꾼은 실체가 없는 겉모습입니다. 전략가는 이 둘의 융합입니다.
이러한 융합은 정신적 괴물에게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을 부여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불가피한 질문이 생깁니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기를 바라는가? 다가가기 쉽고 예측 가능한 사람으로, 아니면 존재를 조종할 수 없는 사람으로. 당신이 매일 투사하는 모습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모든 몸짓, 모든 말, 모든 침묵이 이 게임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이 게임을 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이제 당신은 명확하게 볼 수 있고 내면의 불꽃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겉모습은 갑옷이자 칼이기 때문에 외적인 서사를 통제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일격은 아직 가해지지 않았습니다. 보고, 느끼고, 나타나는 것조차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신적 괴물은 준비만 하거나 통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격합니다. 계산을 행동으로, 생각을 공격으로, 전략을 정복으로 변화시킵니다.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당신은 준비를 넘어 행동할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결국 다음 단계는 가장 위험한 단계이자 비전을 진정한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 전체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에 따라 돌아가는 것 같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많이 알고 무엇을 성취했든 외모가 당신의 힘을 전달하지 못한다면 무시당하거나 더 나쁜 경우 착취당할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모든 사람이 당신의 겉모습을 보지만 당신의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인용문은 과거의 왕과 왕자에 대한 냉정한 관찰이 아닙니다. 현대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입니다. 회사는 이력서의 내용보다 면접 중 지원자의 행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7초 이내에 누군가가 당신에 대한 지속적인 인상을 형성하고 그 첫인상은 흔들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는 가혹한 진실로 해석됩니다. 당신은 방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일 수 있지만 올바른 이미지를 투사하지 않으면 항상 이야기의 조연으로 남을 것입니다. 간단한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제안을 하기 위해 방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빠르게 말하며 긴장한 듯 웃고 매 순간을 말로 채우려 애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짧게 말하지만 모든 문장은 절제되어 있고 멈춤은 긴장감을 조성하며 눈빛 하나하나는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사람의 아이디어가 더 설득력이 있다 하더라도 기억되는 것은 두 번째 사람의 아이디어입니다. 기억되는 이유는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권위의 틀 안에서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단서를 찾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단서는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서 나옵니다. 자세, 어조, 걸음걸이, 심지어 침묵을 사용하는 방식까지 이 모든 것이 무의식적으로 강점이나 약점으로 평가됩니다. 침묵이 말보다 더 큰 무게를 지닌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통계에 따르면 고위 협상에서 더 오랜 시간 침묵을 견뎌낸 사람들이 더 나은 조건을 얻는 경향이 있습니다. 침묵은 불쾌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보를 통해 침묵을 채우려 합니다. 반면에 마음의 괴물은 침묵을 무기로 삼습니다. 이것은 먼 미래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를 생각해 보세요. 항상 가장 유능한 사람이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존재감을 구축하는 사람이 주목을 받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게시물은 적지만 꾸준히 그리고 절제된 미적 감각을 유지하는 프로필은 무질서하게 콘텐츠를 게시하는 프로필보다 장기적인 참여를 더 많이 이끌어냅니다. 과도한 노출은 절박함으로, 미스터리는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그리고 이는 디지털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높을수록 존중을 덜 받습니다. 이미지를 더 통제할수록 요청받지 않고도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마키아벨리가 오늘날 살아있다면 명성이 가장 가치 있는 보이지 않는 자산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돈과 달리 명성은 단번에 빼앗길 수 없고 부주의로 인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탄탄한 명성을 쌓은 사람들은 자신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자신을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방패를 만듭니다. 하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에 저항할까요? 자신의 외모를 통제한다는 생각 자체가
언뜻 보기에 거짓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전은 이렇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자기 통제입니다. 가장한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제한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숨길지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리에서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낯선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당신의 성격의 동일한 부분에 접근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위급한 상황에서 당신은 당신의 불안, 욕구, 연약함을 은쟁반에 담아 내어주는 걸까요? 그것은 약자와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는 자를 구분하는 오류입니다. 정신적 괴물은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은 적에게 무기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자신이 강화하고 싶은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만을 보여줍니다. 과거의 지도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알렉산더 대왕은 30살이 차에 되기 전에 군사력뿐 아니라 표현력으로도 세계의 절반을 정복했습니다. 그는 마치 다른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병사들 사이를 걸으며 무적의 이미지를 구축했지만 항상 접근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유지했습니다. 현대 지도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구체적인 결과보다는 자신이 보여주는 자신감에 기반하여 경력을 쌓을까요? 당신은 그들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단호한 모습이 바로 그들이 지지를 얻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치 연구에 따르면 선거 토론에서 바디랭귀지는 시청자의 결정의 최대 60%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놀라운 사실입니다. 만약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을 내린다면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게임을 포기하고 조종당하도록 내버려 두거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플레이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종종 간과되는 세부 사항인 일관성이 작용합니다. 눈 깜짝할 새에 이미지를 제어할 수 있지만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전체 구조가 무너집니다. 명성은 벽돌 하나하나, 몸짓 하나하나로 만들어지며 몇 초 만에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 괴물은 과장을 피합니다. 들리기 위해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눈에 띄기 위해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호한 입장을 유지할 때마다, 침묵을 지킬 때마다, 시선을 통제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권위가 축적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권위는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가장 강력합니다. 그것은 느껴집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조차도 존중받습니다. 정확히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도 누군가를 존경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이것이 통제된 외모가 만들어내는 존재감 효과입니다. 하지만 이는 불편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당신은 이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어디까지 갈 의향이 있습니까? 결국 외모를 관리하려면 규율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욕망을 포기하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버리고 오해의 불편함을 견뎌내야 합니다. 설명하고 싶은 유혹은 압도적이지만 불필요한 설명은 당신의 존재감을 약화시킵니다. 긴장된 웃음은 의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과장된 사과는 당신의 말을 깎아내립니다. 당신은 이 유혹에 저항할 수 있을까요? 내면의 모든 것이 말하고 싶어 할 때에도 침묵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내면의 불안이 고조될 때에도 꿋꿋이 버틸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평범한 사람과 전략가를 구분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과학적 데이터를 고려해 보세요. 행동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오랫동안 눈을 마주치는 사람들은 더 신뢰할 만하고 주도적인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의사소통 연구에 따르면 말의 속도는 지능에 대한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너무 빨리 말하는 사람은 긴장한 사람으로, 너무 느리게 말하는 사람은 부주의한 사람으로 인식되지만 적절한 리듬을 찾는 사람은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이 모든 것은 본질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모두 겉모습에 달려 있습니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부 사항입니다. 정신괴물은 이를 알고 모든 세부 사항을 도구로 활용합니다. 하지만 왜 적용하기 어려울까요? 가장 기본적인 본능에 도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격을 받으면 자신을 방어하고 싶어지고, 무시당하면 자신을 정당화하고 싶어지고, 도전을 받으면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증명해야 한다는 필요성 자체가 약점입니다. 증명은 설명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경영이 단순히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을 관리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진실보다 상징에 더 많이 감동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는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대 사회는 더욱 상징적이고 이미지에 그리고 외양의 서사에 더욱 지배받고 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끊임없이 불리한 상황에 처해 사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해를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모두가 불안해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에 들어선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당신은 차분함을 발산합니다. 이 차분함은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키고 호기심을 자극하며 존중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누군가 당신을 도발하려 하지만 당신은 반응하는 대신 침묵하고 관찰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침묵은 당신을 짓누르고 당황하게 하며 보이지 않는 타격이 됩니다. 중요한 협상을 할 때 서두르는 대신 인내심을 발산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인내심은 상대방이 먼저 행동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힘이 됩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이 누가 앞서고 누가 뒤따를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이 다음 단계 없이는 확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강력하지만 행동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저 허울일 뿐입니다. 정신적 괴물은 강인함의 겉모습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만들어진 이미지를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무자비한 행동을 위한 준비로 삼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저하거나 후퇴하거나 얼어붙는다면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 통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면은 관문이지만 당신을 정의하는 것은 바로 행동입니다. 그리고 명료함, 내면의 통제, 그리고 겉모습의 숙달이라는 세 가지 기둥을 결합하는 법을 배우면 다음 타격은 정확하게 가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생깁니다. 보는 법을 배우고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고 지각의 극장을 완전히 터득한 당신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아직 생각하고 있을 때 행동할 용기가 있을까요? 다음 단계에서는 더 이상 척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침착하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관중과 게임의 주인이 최종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어떤 준비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가치를 잃는 지점이 옵니다. 현실을 명확하게 보고 감정을 조절하고 세상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공허한 극장이 됩니다. 마치 지칠 줄 모르고 병사들을 훈련시키지만 전장에서 지휘하지 않는 장군과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권력은 단순히 이해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획과 승리를 혼동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행동만이 진정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칠 줄 모르고 행해지는 행동은 자신의 삶을 관찰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됩니다. 끊임없이 행동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의심의 싹을 잘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을 결정으로, 결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결정을 내리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허비한 군주들은 더 대담한 적들에게 사로잡힌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며 평생을 보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완벽한 순간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부하고 계획하고 계산하지만 결코 한계를 넘지 않습니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마비시킵니다. 반면 넘어지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실수는 바로잡을 수 있지만 의심은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끈기 있게 행동한다는 것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당신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는 결코 모든 답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보장을 기다리면 당신은 항상 의심의 인질이 될 것입니다. 끈기 있게 행동하는 것이 두려움을 행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어려운 협상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주저하는 사람, 불안을 드러내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힘을 잃습니다. 결정을 내리는 사람, 우유부단함을 극복하고 첫걸음을 내딛는 사람은 상대방이 반응하도록 강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변화 속에서 힘이 확립됩니다. 이는 사업이나 정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새로운 관계는 당신이 떠나기로 결정할 때만 변하며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릴 때는 변하지 않습니다. 꿈은 상황이 전개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첫걸음을 내디딜 때만 현실이 됩니다. 망설임이 행동 자체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것을 느껴본 적 있나요? 얼마나 많은 밤을 망설이며 머릿속에서 했던 대화를 되풀이하며 존재하지도 않았던 대안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냈나요? 이것이 바로 마비의 감옥입니다. 마음의 괴물은 이 감옥에서 살기를 거부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행동하는 것이 의심에 사로잡히는 것보다 항상 낫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행동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감당할 수 있는 무언가로 변합니다. 마음은 현실이 망설임의 침묵 속에서 만들어내는 이미지보다 덜 무섭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끈질긴 행동과 서두름을 혼동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서두름은 절박함입니다. 끈질긴 행동은 계산에 이어 확고한 실행입니다. 정신적 괴물은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거나 맹목적인 충동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적절한 순간에 판단하고 분석하며 공격합니다. 날카로운 칼날의 일격과 같습니다. 빠르고 직접적이며 헛된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위협적입니다. 마치 말없이 돌아오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가 유지된다면 시간 낭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심과 심지어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말뿐만 아니라 주저없이 행동하는 모습까지 존경해 본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끈질긴 행동의 효과입니다. 이러한 영향력을 더 잘 이해하려면 역사를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항상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의 절반을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종종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준비되기도 전에 행동하는 능력으로 자신을 차별화했습니다. 그는 적들이 아직 반성하고 있을 때 공격했습니다. 동시대 사람들에게 종종 어리석은 행동으로 여겨졌던 이 대담한 행동은 그에게 불가능해 보였던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국을 건설한 기업가들이 항상 가장 똑똑한 것은 아니었지만 경쟁자들이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동안 과감하게 행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흔적을 남기는 자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자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단호한 행동은 단순히 승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제거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력 없는 프로젝트, 이미 희미해진 관계, 더 이상 미래가 없는 일상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려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어떤 실패보다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끈질기게 행동하려면 고통스럽더라도 효과가 없는 것을 버릴 용기가 필요합니다. 미래가 없는 것에 투자하는 매 순간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데 쓸 수 있었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멘탈 괴물은 환상에 얽매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잘라내고 결정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잔인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러한 냉정함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해야 할 말을 해야 할 때 얼마나 자주 침묵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말을 삼키고 결정을 미루고 상황이 저절로 해결되기를 기다리며 얼마나 자주 말을 아꼈나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후회로 이어졌나요? 인생은 기다리는 자에게 보상이 아니라 행동하는 자에게 보상합니다. 멘탈 몬스터는 의심의 매 순간이 적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비에 시달리기보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행동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실망의 삶과 성취의 삶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권력이 가장 정의롭거나 가장 똑똑한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감히 결정을 내리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너무 일찍 물러선 통치자는 잊히는 반면 실패하더라도 행동한 통치자는 통제력을 유지한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 교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승리하는 것은 가장 잘 준비된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계산을 계속하는 동안 행동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행동은 세상이 반응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반응하는 자들은 항상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치지 않는 행동의 핵심입니다. 속도를 정하고 게임의 규칙을 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리듬에 적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당신이 답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행동에 대한 대가를 기꺼이 치르겠습니까? 결국 지치지 않는 행동은 지속적인 비판, 저항에 맞서는 것,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실수에 대처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차이점은 실수는 바로잡을 수 있지만 주저함은 결코 배움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은 진정한 시험이며 모든 결정은 삶의 실험입니다. 패배처럼 보이는 것은 종종 다음 단계를 위한 교훈이 됩니다. 실수처럼 보이는 것은 경험이 되어 미래에 유리한 고비가 됩니다. 반면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실수를 하지 않지만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그들은 같은 착각을 반복하며 시간이 저절로 바뀌기를 기다립니다. 행동의 은밀한 힘입니다. 생각만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현실을 형성합니다. 당신은 평생 시나리오를 시각화하고 가능성을 상상하고 승리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로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움직임입니다. 멘탈 몬스터는 이를 알고 있으며 꿈꾸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행동합니다. 자르고 전진하고 정복합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말입니다. 준비는 신화일 뿐입니다. 아무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행동하고 상황에 맞춰 적응하려는 의지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의지는 드물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진 사람들은 즉시 두각을 나타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고 계획하고 의심하는 동안 멘탈 몬스터는 움직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움직임이 멘탈 몬스터를 다른 괴물들과 구별짓습니다. 미루지 않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행동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해야 할 말을 했다면, 끝내야 할 일을 끝냈다면, 항상 꿈꿔왔던 일을 시작했다면 오늘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미루는 것의 대가를 드러내기 때문에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문을 열어줍니다. 미래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끊임없이 행동하는 것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삶의 선택입니다. 내일을 생각이 아닌 구체적인 단계로 채우겠다는 결정입니다. 편안한 기다림의 환상을 거부하고 움직임의 해방적인 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그저 살아남는 자와 진정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자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정신적 괴물은 세상이 기회를 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창조합니다. 허락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자리를 잡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을 자릅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의 본질입니다. 우연에 휘둘리지 않고 판 위에 당신의 존재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행동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당신이 결정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결정할 것입니다. 당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당신은 끌려내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 행동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무적이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시험이 있습니다. 결단력 있는 행동은 힘이 되지만 그렇다고 삶이 당신을 시험하는 것을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당신을 완전히 무너뜨리려 하며 배신, 상실, 예상치 못한 실패를 안겨줄 것입니다. 그리고 극한 상황에서야 우리는 진정으로 불멸의 존재를 깨닫습니다. 다음 단계는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일 때 회복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힘으로, 고통을 규율로 바꾸는 것입니다. 질문은 남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당신은 혼란에 휩싸일 것인가, 아니면 서서 역경을 조용한 힘으로 바꿀 것인가? 삶은 우리를 멈춰 세우고 뒤돌아보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환상에 휩쓸렸는지, 친절만으로는 충분하다고 얼마나 자주 믿었는지 기억해 보셨나요? 어쩌면 언젠가 정의가 필연적인 선물처럼 책상 위에 떨어질 것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은 독창성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시험하고 도전하고 요구합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에 더 강한 정신의 필요성이 생깁니다. 믿기가 아니라 생존하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말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은 서로 다른 생각들의 연속이 아니었습니다. 4가지 기둥 위에 세워진 길이었고 이 4가지 기둥은 하나로 합쳐지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명확성, 감정 조절, 외모에 대한 통제,
그리고 지칠 줄 모르는 행동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행동 없는 지식은 마치 무기를 들고 다니면서도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쓸모없는 짐이자 힘의 낭비일 뿐입니다. 계획은 간단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매일 절대적인 명확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환상의 필터를 벗고 사람, 상황, 심지어 자신까지 바라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매일 스스로에게 인정하기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이 질문은 단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관계에서, 잠잘 때에도요. 누군가의 행동에 대해 변명하는 자신을 발견하면 잠시 멈추고 진실을 직시하세요. 희망 없는 계획에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고 느껴질 때 현실이 모든 것을 강요하기 전에 받아들이세요. 명확성은 일회성 행동이 아니라 매일의 실천입니다. 환상을 깨뜨릴 때마다 마음은 강해지고 조종으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감정 조절입니다. 쉬운 순간을 기다리지 말고 사소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관찰해 보세요. 분노가 느껴질 때 폭발하는 대신 경고로 삼으세요. 스스로에게 이 분노는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 라고 물어보세요. 두려움이 솟아오를 때 도망치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진짜 위험은 무엇일까? 라고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감정의 인질이 되는 것을 멈추고 감정을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제력을 발휘하세요. 자신을 정당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낄 때 침묵하세요. 이것이 바로 규율입니다. 조금씩 당신은 감정이 족쇄가 아니라 날카로운 무기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감정과 싸울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감정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외모를 마스터하는 것입니다. 텅 빈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여줄지 선택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세, 시선, 목소리를 다듬으세요. 이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며 당신의 영향력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전달하고 싶은 이미지를 나타내는 세 단어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단호함, 차분함, 명확함 등이 있습니다. 모든 상호작용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이 세 가지 자질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가? 아니면 스스로에게 모순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목소리를 녹음하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자세를 관찰하세요. 긴장해서 웃지 않고 잠시 멈추는 법을 배우고 눈을 마주치세요. 평판은 천천히 형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즉각적인 결과가 아닌 일관성을 추구하세요. 오랜 시간 반복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무너지지 않는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명확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통제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가시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스스로에게 지금 해야 할 어떤 결정을 미루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세요. 새로운 관계를 청산하거나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준비는 환상일 뿐입니다. 결정하고 줄이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확장하세요. 미루지 않는 습관을 기르세요. 꿈꿔왔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일주일에 3가지 행동을 계획하세요. 3가지 구체적인 단계, 비록 작더라도 말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지 모르지만 뇌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이 행동할수록 두려움은 움직이는 힘을 잃는다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비밀은 이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정신적 괴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할 용기가 그것을 만듭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어쩌지? 라고 자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차이점은 우유부단한 사람의 실패는 마비시키는 반면 전략가의 실패는 더욱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실수는 실험실이 되고 모든 실패는 훈련이 됩니다. 멘탈 몬스터는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추구합니다. 항상 옳은 일을 할 필요는 없고 그저 계속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비결은 모든 경험을 배움의 경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항상 스스로에게 이 실패는 승리가 결코 밝혀주지 못할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는 걸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진심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 고통은 연료가 됩니다. 삶은 더 쉬워지지는 않지만 당신은 더 잘 준비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요점이 있습니다.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네 가지 기둥을 함께 적용하면 당신의 존재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불안함을, 당신의 단호함은 매력을, 당신의 명료함은 당혹감을 줍니다. 사람들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존경하고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두려워하겠지만 아무도 무관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라 삶의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힘은 파괴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삶, 당신의 관계, 당신의 길을 형성합니다.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당신 주변의 세상을 형성합니다. 명료함, 통제력, 겉모습, 그리고 행동으로 가득 찬 당신의 모든 몸짓은 보이지 않는 역학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이 결정할 차례입니다. 이 영상을 닫고 착각의 안락함으로 돌아가 당신이 착하기만 하다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보고, 통제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결코 마키아벨리에게 있지 않았고 권력자에게도 없었습니다. 결정은 당신의 몫입니다. 세상은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감히 행동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운명을 만들고 유산을 만들고 불멸의 존재인 바로 이 소수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기다리는 군중의 일부가 되고 싶은가? 아니면 변화하는 소수가 되고 싶은가?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당신의 삶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지금 당장 구체적인 발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댓글에 나는 나의 힘이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것은 오늘부터 더 이상 환상이나 통제할 수 없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묵묵한 다짐이자 약속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다면 익명으로라도 쓰세요. 이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듣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에게 공감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해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무조건적인 행동이 아니라 깨지지 않는 마음을 만들겠다는 결심을 담은 자신과의 약속의 일환으로 구독해주세요. 이 공간은 당신이 성찰하고 자신을 강화하고 다시는 안개 속을 맹목적으로 헤매지 않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결정은 이제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의 질문만이 남습니다. 당신은 아무도 깨뜨릴 수 없는 정신적 괴물이 될 용기가 있습니까?